우선 큰 추세를 보기 위한 거니까 1일봉이나 일주봉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일봉으로 추세를 확인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1일봉의 추세는 일단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과거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의 움직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놓치면 안 되죠. 이런 시장의 추세를 보는 것보다는 23년도부터 이 상승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23년도부터 어떻게 상승을 해오면서 어떤 패턴, 어떤 비슷한 움직임들을 만들어 왔는지 일단 그런 것부터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3년도는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한 상승을 한번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머물다가 조정받고 올리고, 이제 올렸다는 건 이 고점을 올렸다는 건데, 고점을 올린 다음에 그 올렸던 이 직전 고점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올렸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강한 상승으로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여기서 또 조정을 살짝 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이 구간 좀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나죠. 이 구간을 어떻게 상승 돌파했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깃발 패턴을 만들고 상승 돌파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가장 크게 조정을 받은 구간이 돌파했던 이 고점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최소한 이 직전 고점들은 하락 돌파하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 돌파를 하고 있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세력들은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이 매물대의 이 이론을 지키면서 상승 돌파했던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살펴보면, 자,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도 귀신같이 저항이었던 곳을 상승 돌파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걸 지켜주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시장까지 왔죠. 자, 오늘날 시장에서 이 고점을 보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구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여기를 한번 지지를 이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하는 시점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최근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면 사실 여기도 고점을 만든 상태였어요. 만들었지만 이 구간에서 살짝 돌파하고 내리면서 여기서도 좀 머무르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상승 돌파를 한 거죠. 사실은 여기부터 반복되는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달라졌다고 보는 거고, 그동안에는 계속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왔다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 왔냐, 눈에 잘 보이도록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돌파해서 자, 이 구간을 지지했었죠. 이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도 여기는 뭐 지지를 확인하지 않고 강한 상승을 만들어 냈어요. 그 다음 모습 보면 이 구간이죠. 여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승 돌파를 한 구간. 자, 여기도 그래서 지지를 받은 곳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도 보도록 하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상승 돌파하고 새로운 고점을 또 만들었다가 이 조정에서 여기를 지지한 다음에 상승을 만들었다. 여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진짜 신기하긴 하다. 차트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런 차트 분석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면 이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없을 뿐더러 가격을 예측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한 고점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서 상승 돌파를 강하게 했다. 내가 이 구간에서 아무리 사고 싶은 그런 포모가 오더라도
이것을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이거 돌파를 했지만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렇게 돌파한 구간을 지지하면서 또 그 다음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돌파했던 저항선, 여기가 지지선으로 바뀌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까지 기다려보자. 그럼 여기서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냐면 32%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잘못 샀다가 32%의 조정을 기다리고 기간적으로 보면 이 최고점 대비 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래서 이 차트 분석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움직임을 반복해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달라졌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또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이 돌파하는 시점을 봤을 때 사실은 여기가 최고점이거든요. 자, 점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최고점이었고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구간을 돌파했음에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하락 돌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저항받고 내렸다가 그 다음에 상승 돌파를 만들고 지금은 그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매수 힘이 약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매들은 어쨌든 여기를 돌파한 상태로 위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자,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움직임을 만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이 반복을 다르게 만드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만간 이런 매물대 정도는 하락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두 번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것도 이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두 번 고점 만들고 뭐 지금이 한 이 정도 움직임에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혹시나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 저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의 움직임을 만들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매물대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저항선일까? 우선은 이 구간에 있는 시점에서 상승을 한다면 이 매물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매물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이 저항 매물대로 지금 작용되는 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한번 만들고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여기를 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이 정확히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자, 12만 300불 정도 되네요. 자, 12만 300불 정도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기 힘들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보자분들도 차트 공부를 좀 해봤다면 이 배우는 이 패턴이 있죠. 이 헤드앤숄더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거죠. 헤드앤숄더의 이 조건을 보면 처음에 왼 어깨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이 왼 어깨에 고점을 넘기면 안 됩니다. 고점을 크게 넘기지 않아야 헤드앤숄더가 완성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넥라인을, 이 주요 지지선을 하락 돌파했을 때 이 하락이 빠르냐 아니면 느리냐, 이거에 따라서 이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발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이 고점 영역 있죠. 이 직전 고점의 영역, 여기가 사실 중요한 지지선이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하락 돌파를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또 금세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움직임은 점점 약세하게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약세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냐, 이 모양을 기다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 큰 추세를 읽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두 번 저항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넥라인을 하락 돌파하고 강하게 하락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 공포감은 여전했을 겁니다. 공포감 여전하고 상승을 만들었는데 또 돌파 못하고 내리니까 공포감 여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릴 때 공포감 여전히 상당히 높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반등을 만들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공포감이 많이 식을 만한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시장의 핵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약세해 보이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은 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내린 경우에 차라리 급락이 한번 나오고 강한 상승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넥라인을 하락 돌파해도 그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것 또한 상승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까운 미래 정도는 제가 예측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경우는 이런 패턴에 대한 완성을 좀 조심해야 되고,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하락이 빠른지 느린지, 이 빠른지 느린지를 잘 생각하면서 반등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반복되고 있는 이 패턴, 이 패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데 한 번쯤 깨질 만한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3년도부터 지금 25년도가 훨씬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을 계속 만든 적은 사실 처음이에요.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상승을 계단식으로 만든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있겠지만 훨씬 더 큰 상승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패턴을 깨면서 이 정도만 움직임 나와도 패턴을 깬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조정이다, 또 그런 기회를 만들면서 그 매수 힘으로 훨씬 더 큰 상승,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다 열어두고 시장을 조금씩 예측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